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2021년 강남발 재건축 하라고나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정창래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워낙 특히 이제 재건축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규제가 상당히 좀 많죠. 예, 규제가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 뭐 이제 양도소득세 강화라든가 보유세 강화라든가 이런 뭐 세금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이 재건축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들 때문에 이제 내년에는 어느 정도 강남 쪽에서 재건축 물량들이 나오면서 좀 재건축 시장이 좀 하락을 하지 않을까. 라는 좀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오늘은 팩트 체크랑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재건축과 또 재개발 양대 산맥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양대 산맥인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2021년, 예, 바로 이제 눈앞에 다가왔죠. 예, 바로 눈앞으로 다가온 2021년, 예, 재건축과 재개발 시장에 대한 전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2021년 재건축 시장. 자, 우리가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2년 거주 요건 의무화, 예, 거기에다가 지금도 이제 규제가 있는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이런 규제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규제는 2021년도에도 그대로 지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재건축, 그 다음에 재개발에서 앞에 공공이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공공 재건축, 공공 재개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공공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추진이 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사실 우리가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입지가 상당히 좋잖아요. 예, 거기다가 뭐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거는 괜찮은데 여기다가 임대 아파트를 그만 또 공급을 해야 되니까 임대주택을요. 예, 임대주택을 이제 공급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 입장에서는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되는 게요. 자, 우리가 요즘 이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많이 들어보셨죠. 자, 우리가 이 공공재개발이 된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제 반대로 보면 단지 내, 그러니까 아파트가 빽빽하게 올라가니까 단지 내 쾌적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거는 예를 들어 그냥 닭장 아파트, 예, 너무 빽빽하게 올라간다라는 거죠. 예, 그런 단점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남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재건축 추진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는 갈 수 있는 현장들이 이렇게 많이 없을 거예요. 예, 거기에다가 규제 기조는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이제 뭐 세금에 대한 규제도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보유세라든가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런 게 이제 강화되니까. 자, 그래서 이 재건축 아파트가 이제 좀 하락을 할 거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재건축 아파트가 떨어질까를 한번 살펴보시자는 거죠. 자, 우리가 내년 같은 경우는 좀 지역별로 이 재건축이 뭐 안전진단 통과라든가 아니면 조합설립 인가라든가, 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재건축 진행에 따른 기대감이 지역별로 상당히 군데군데 높은 지역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이런 기대감들이 쌓이고 쌓여서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군데군데 여러 지역에서 재건축 진행이 되면서 이런 기대감에 의해서 가격은 지금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규제 역설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지금 이전 대출 규제가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15억 이상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안 나와버리잖아요. 그죠? 이런 대출 규제가 들어가니까 우리가 상급지로 이제 들어오려는 수요는 꾸준해요. 상급지로. 자, 그런데 상급지에서 중급지로 가는 수요는 없죠. 그죠? 상급지 물건을 파는 순간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중급지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반대로 어떻게 돼요? 상급지의 물건을 잠겨버리고 상급지로 들어오려는 수요는 꾸준하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최근에 이제 강북 지역의 마포라든가 성동 요 일대에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는 마포라든가 성동 이런 지역을 팔고요. 송파라든가 이런 상급지로 갈아타기 수요는 꾸준하게 지금 늘어난다라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세금 강화라든가 이 대출 규제가 되더라도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자, 이러면 이제 다주택자들을 계속적으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상급지 물건은 안 나온다라는 거죠. 예.
상급지 물건은 나오지가 않고 당연히 팔 수 있는 물건은 하급지 물건이 나온다라는 거죠. 중급지라던가. 그러니까 상급지 물건은 잠겨버리는 겁니다.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상급지잖아요. 각 지역 내에서. 그죠? 거기에다가 이제 신규 아파트 희소성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새 아파트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죠? 예, 제가 여러 번 강의에서 말씀을 해드렸지만 재개발, 재건축을 규제를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새 아파트는 점점 서울 도심에서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새 아파트가 줄어드니까 새 아파트의 희소성이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최근에 우리가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보더라도 올드한 아파트하고 지금 5년 미만의 신축 아파트하고 어때요? 5년 미만의 신축 아파트가 가격이 훨씬 더 많이 오르죠. 그만큼 신규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얘는 새 아파트가 된다라는 기대감이 충만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새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버리면서 재건축은 언젠가는 새 아파트가 될 거니까 가격이 안 떨어진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 아마 뼈저리게 느끼고 계실 겁니다. 전세가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특히나 학군이 좋은 지역,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 아니면 뭐 신규 아파트 이런 데들이 오히려 더 많이 올랐어요. 전세가가. 그러니까 이런 전세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강남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음마 아파트라던가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노후됐기 때문에 전세가가 낮거든요. 전세가는 낮고 매매가는 높아요. 기대감 때문에 가격은 높은 거죠. 그래서 갭이 상당히 벌어졌는데 이런 노후된 아파트도 전세가가 올라버리면서 매매가의 갭 차이가 줄어들면서 지금 수요자들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뭐 재건축 아파트가 뭐 내년에 가격이 많이 떨어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절대 안 떨어집니다. 충분한 공급이 있기 전에는요, 절대 떨어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예. 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재개발 시장은 어떠냐? 야, 재개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재건축에 비해서 규제가 좀 약하죠? 예, 좀 규제가 좀 느슨합니다. 우리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경우도 없고요. 그러니까 개발이익에 대한 세금 환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거주 요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거주 요건 없죠. 예, 재건축은 이제 내년부터 거주 요건 생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조합원 지위 양도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조합 설립 인가 이후부터지만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관리 처분 때부터입니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상당히 약하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예요, 여러분. 대출 규제. 어떤 무주택자가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만약에 매입을 해요. 자, 아파트를 매입을 하면 전세자금 대출 바로 회수하죠. 그죠?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무주택자는 이도저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다세대라든가 이런 거는 사면 아파트를 제외한 뭐 빌라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세자금 대출 회수가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이런 분들이 아파트 못 사니까 모아서 뭘 사요? 재개발 지역이나 재개발 예정지 쪽에 예, 다세대라도 지금 매입을 해놓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가 약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재건축에 비해서 좀 규제가 좀 약하다. 재개발 시장은. 자, 그 다음에 지금 앞으로 우리가 재개발 시장을 이끌어가는 하두는요.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압축을 해서 고밀도로 소규모로 요 세 가지가 앞으로 재개발 시장의 하두입니다. 소규모 정비 방식은 뭐예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 그 다음에 압축 고밀도는 뭐예요? 공공 재개발.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여러분 앞으로 재개발 시장의 큰 화두입니다. 예. 자, 왜 그러냐? 공공 재개발을 활성화시키면 첫 번째 정부 입장, 그러니까 지자체 입장에서는 재개발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 공공재개발하면 임대주택 확보가 더 쉽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주택 공급 확보가 더 쉽기 때문에 공공재개발을 활성화시켜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에 조합 입장에서는 어차피 용적률이 조금 더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에 사업성이 좀 개선이 된다라는 거죠. 자, 거기다가 이제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사업이 많이 좀 단축이 됐죠. 그래서 사업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를 겁니다. 그래서 공공재개발은 상당히 많이 좀 활성화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재개발 활성화에 따른 재개발이 잘 진행이 되니까 자연적으로 어때요? 수요자를 그쪽으로 많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개발 활성화에 따른 자연적으로 수요가 증가를 한다. 자, 거기에다가 아파트 수요자들이 그러니까 아파트를 매입해야 되는데 좀 뭐 전세자금 대출이나 이런 것들도 회수가 되니까 재개발 시장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예, 그래서 지금 대출이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다. 그 다음에 소액 투자로 지금 아파트 서울에 지금 갭 투자 안 되잖아요. 너무 많이 올라서. 그죠? 예, 이런 분들이 또 어디로 들어가요?
지금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들은 투자 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으니까 지금 개발 예정지 쪽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수요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 30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금 여력이 상대적으로 좀 낮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서울에 어차피 아파트 못 사요. 자금 여력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이런 분이 최근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 노후된 지역들, 어느 정도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은 언젠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수요자들이 지금 개발 예정지 쪽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재개발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재건축도 절대 하락은 없고 좀 완만하게 상승할 겁니다. 그런데 재건축과 비교해 봤을 때 상승 여력은 재개발 시장이 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2021년 재개발 시장에 대한 전망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재개발, 재건축 제가 다 좀 전망을 해드렸고요. 자, 최근에 보면은 아무래도 서울의 주택 가격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예정지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예정지에 투자하는 3가지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먼저요, 인근에 재개발 구역이 진행이 많이 된 지역들, 주변 지역으로 가셔야 됩니다. 어떤 의미냐? 재개발은 계속 어떤 지역이 재개발이 되면 그 지역이 재개발이 돼서 주택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아직 안 된 지역의 거주자들은 그거를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재개발이 돈이 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여건이 되는 지역들은 옆에 또 눈으로 본 거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돈이 받기가 쉬운 거예요. 이해되시죠? 같은 개발 예정지라도 인근에 재개발 구역이 많은 지역 주변에 개발 예정지로 가셔야 됩니다. 이쪽으로 사업 속도가 빠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 다음에 재개발이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계속 확장이 되거든요. 땅이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아무리 소액으로 하고 투자를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지역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그 지역의 프리미엄이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 도심에서도 각 입지에 따라서 뉴타운들 보면 프리미엄이 틀려지잖아요. 자, 그러면 소액이라도 내가 지역적인 선정만 잘하면 나중에 이 지역이 개발이 되면 상대적으로 프리미엄이 높을 지역에 투자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소액이라도 상급지가 될 만한 지역을 고르셔야 되는 겁니다. 소액이라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노후도가 높은 지역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개발이 되려면 우리가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노후가 돼야 개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노후도가 높은 지역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3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지역적인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만 기억하셔도 아마 큰 도움은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걸 보고도 이해가 안 되시면요. 위에 그 상담 전화 있거든요. 상담 전화로 전화 주시면 저와 함께 상담이 가능하니까 위 전화로 전화 주시고 상담 신청하세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정리해드린 것들 여러분들께 좀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2021년 재건축, 재개발 시장 전망에 대한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너무너무 춥습니다.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요즘 감기 걸리면 죄인 됩니다, 죄인. 그러니까 감기 걸리지 마시게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항상 이제 몸에 좋은 건강한 음식도 많이 섭취하시고, 그 다음에 겨울일수록 제가 보니까는 이 수분 같은 경우도 충분히 섭취를 해주셔야 몸에 좀 이제 밸런스가 좀 많이 잘 맞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특히 요즘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죠? 절대 몸 아프시면 안 됩니다. 몸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